안녕하세요. 라이카 선샤인 TV의 강현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블로그를 4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제 바로 이제 릴레이 필사 챌린지라고 해서 인생책을 소개하고 그 인생책의 글귀를 이렇게 필사에서 올리는 릴레이 주자로 지목을 받게 돼서 제가 포스팅도 올렸었거든요. 어떤 책을 필사에서 올릴까 하다가 저에게 가장 지대한 변화의 역할을 준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제가 감사일기를 시작하게 해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그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처음에 제일 먼저 떠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떠오른 책이 있었고요. 근데 첫 번째 책을 마침 저를 릴레이로 주목해주신 반짝반짝 빛나는 책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미. 아,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책을, 두 번째로 떠올렸던 인생책을 소개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짠! 바로 이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는 책을,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필사를 해서, 네. 블로그에 올렸어요. 유튜버, 네, 북튜버들이 정말 이 책 출간되자마자 앞다퉈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뜻 손이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북튜버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셔도 그렇게 뭐 영상도 자세히 보진 않았었는데, 저랑 친한 작가님이신 지수경 작가님의 블로그에서 리뷰를 봤는데, 이게 사실은 감정하고 글쓰기를 사실은 이용해서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가 감정이에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래서 그래.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늘 하는 글쓰기.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삶을 바꿀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작가님 그 책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 그 얘기를 해주시길래 작가님이 이걸 연말에 이제 송년회 때 만나면서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게 됐는데 역시나 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이 책에서 빨리 읽고 실천하고 싶으셔서 이 세 줄 쓰기 마법 하는 방법만 먼저 막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은 정말 엑기스만 담아있는 책이라서 한 페이지도 그냥 넘겨서 읽을 만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아리따우신 네. 너무 예쁘시죠? 이분이 싱글맘이신데 행복한 미녀 부자라는 빅피처를 갖고 계신 분인데, 사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도인같이 삶의 깨달음을 다 얻고 이런 책을 쓰셨을까, 정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쓰셨을까 정말 읽으면서 내내 감탄했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의 정의를 다시 썼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인생책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 한 글귀뿐만 아니라 모든 글귀가 진짜 다 와닿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들이 있을수록 제 형광펜 많고 인덱스 많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글귀가 많아서 사실은 딱 하나만 고르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이건 최고야 라고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문장은 바로 제가 행복의 정의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게 해준 페이지예요. 페이지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노트에 적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행복의 정의를 저는 첫 책을 Are You Happy? 라는 에세이를 출간했어요. 행복에 관한 에세이이긴 하지만 행복에 관한 책을 쓰니까 정말 행복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렇지만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첫 책을 낼 때만 해도 저는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후부터 행복해졌으니까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의들을 내리신 분들도 그런 명언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 정도였지만 확신은 없었거든요. 행복의 정의는 이것이야 라는 확신은 정말 내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 공부 오래 하신 지인을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쭸더니 행복은 자기사랑 이렇게 딱 한 단어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사랑? 자기사랑이 뭔데? 자기사랑?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자기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사랑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행복은 자기사랑인가? 그러다가 이제 최인철 박사님의 이제 행복의 정의를 내리신 우연한 강의를 보게 됐는데 행복은 영원히 살아 숨쉬는 순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자기사랑을 하면 행복이 막 영원히 살아 숨쉬는 느낌을 갖게 되지. 맞아, 그런 것 같아. 영원히 살아 숨쉬는 순간이 행복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행복은 이것이야 라고 정의는 내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사랑하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거지 말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모호하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니까 그 정도까지만 있었는데 행복은 이것이야 라고 스스로 정말 일의 의심도 없이 정말 이거야 이렇게 딱 확신할 수 있는 정의는 못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은 이것이야. 행복은 이것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행복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읽고도 행복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고 정말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썼고 행복은 이것이야 라는데 의심이 들지 않더라고요. 무슨 문장이었을까요? 이분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셨는지 한번 보세요. 저에게 있어 행복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나를 성숙시키는 슬픔이나 분노, 짜증 등도 나에겐 행복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묻겠죠. 어떻게 그게 행복일 수 있죠? 짜증스러운데 그게 행복이라니. 장난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좋은 기분이라는 정의만으로 제한해 둔 것은 아닌지. 나도 물론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만으로 그 감정을 모두 불행이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행복의 책, IUP라는 책을 출간하기 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실 만한 분인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행복에 관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그래서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수긍하는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그분은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기분이라는 걸로 제한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딱 수긍이 되진 않았어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좋은 기분으로 행복의 정의를 한정시켜 놓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의 의미가 행복하기가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이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하나씩 글쓰기로 들여다보고 그 감정 뒤에 숨은 생각의 패턴을
들여다보고 정말 나와 대화를 끈질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그런 거를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어떠한 감정이든 그것이 일어나면 즐기겠다 라는 선택을 할 뿐이죠. 즐거운 것, 재미난 것만이 좋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세계를 한정 짓는 건 아닐까요? 우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세요. 어떤 기분이든 그건 삶의 행복이야 라고 믿으세요. 사실은 저도 사실 이 문장을 작년쯤만 읽었어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감정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최근의 일이에요. 이거 다 깨우치고 깨닫고 난 거. 그래서 실천하고 있고요. 부단히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생각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글쓰기와 명상 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싫어하는 감정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저항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작가분이 사실 그 후지모토 사키코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공감이 됐어요. 모든 감정은 일단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 스스로 갖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복의 정의를 기분 좋은 상태에만 스스로 한정을 지어놓으면 우리는 기분이 나쁠 때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안에서 내려버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전에는 기분이 좋은 상태만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은 계속적으로 저항을 했었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었구나. 나는 좋아하지 않는 그 기분 상태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허용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에 관한 정의가 이해가 되고 와닿는 거죠. 어떠한 감정이든 행복하다, 어떠한 나라든 행복하다라는 전제는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당신을 단단하게 설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우주로부터 무한한 힘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이분도 소원 쓰기를 15년 넘게 하셨대요. 15년. 근데도 안 이루어졌대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자기 감정을 노트에다가 쓰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한순간에 얻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저항 상태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저항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모든 감정과 상황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삶의 모든 것이 행복이야. 행복은 산 그 자체야. 라는 정의에 강력하게 수긍하게 되기까지는 이러한 모든 단계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감사 얘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나가고 내 감정과 생각을 자각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감정을 내가 정말 많이 저항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감정은 일단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나쁜 감정도 내가 원치 않는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은 계속 억누르고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갇힐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서 계속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러한 깨달음들을 저도 얻은 후기 때문에 이 행복에 관한 정의가 너무너무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은 한치의 의심도 없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누가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행복은 삶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불행한 감정을 느낄 때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혹여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내가 원치 않는 감정 상태에 있어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로 내 모든 감정을 사랑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감정을 다루는 법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감정 뒤에 숨어있는 생각들을 발견해내는 패턴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깐 제가 인생 글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책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감정일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 생각 패턴 어떻게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그런 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도 사실 이 책을 토대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영상에서도 제가 조금씩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제가 이 책을 인생책이 되기까지 왜 인생책이 되었는지, 또 어떤 구절이 제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놨는지 그 부분만 살짝 소개해드렸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